이제까지 그려진 그 건축가 입장에서 바라본 미리 지어진 전쟁 기념관은 그 전쟁에 대한 인식, 공포, 슬픔, 뭐 감정의 공유, 아니면 사회적 공유, 반성, 소망, 뭐 다짐 이런 감정들을 순차적으로 느끼면서 공간에 대한 활발한 액티비티나 어떤 세레모니가 일어나기보다는 이제 간접적이거나 직접적인 방법으로 전쟁에 대한 위험성과 그다음에 그걸로 인한 죽음에 대한 인지를 공포를 통해서 느끼고 심각성을 한 번 더 생각해보는 장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장소는 그런 저의 무슨 새로운 건축적 아이디어나 뭐 뛰어난 뭐 건축 디테일이나 그런 거를 디자인적인 제안이라기보다는 전쟁이라는 소재를 좀 더 건축가 입장에서 사회적 측면과 인간이 그 전쟁이라는 인재에 대한 감정적 측면을 변화를 공간의 변화와 감정 변화를 통해서 건축적 내러티브를 따라서 시간 변화에 따라 공간에서 일어나는 그런 사람들의 인식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진행했어요. 그래서 이 공간은 감정 변화를 순차적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원 다이렉션으로 계획이 되었고, 그리고 지금 보여준 것도 순차적으로 보여준 거고, 그래서 감정 컨트롤 하는 거에 가장 중점을 뒀고, 그렇기 때문에 동선도 반강제적인 1차원적인 그 동선 계획이 됐고, 그러니까 전쟁이라는 것을 전쟁기념관은 많은 그 인포메이션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참혹한 일을 당했어, 우리가 이런 수모가 있었어, 이런 것을 정보로 전달하기보다는 정보 전달을 한다고 해도 사람들이 제대로 인지하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이 저는 만연하기 때문에, 그거를 아무리 많은 정보를 전달을 한다고 해도 그거를 감정적으로 느끼지 못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거를 지식을 전달하기보다는 느끼고 깨닫게 하는 과정을 건축을 통해서 보여줬다고 보는 게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제가 이제 지호 형, 원지호 작가님의 아이디어를 들었을 때는 또 많은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까 준수 씨가 궁금해했던 것처럼 무덤을 어떻게 옮기느냐에서부터, 그러니까 뭐 그런 것들을 계획하기 시작하면 뭐 관리자 동선과 그 다음에 방문자의 동선과 뭐 그런 분리와 아니면 합칠 건지 이런 거에 대한 것들을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런 거를 생각하게 되면 이제 많은 동선들이 더 생기고 그 다음에 조금 더 건축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배제하려고 했는데, 기존에는 이제 뭐 무덤 무덤 이동에 대해서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무덤 이동은 이제 그 제일 마지막에 이제 여러 가지 감정들을 느끼면서 내려오는 이 공간을 통해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했고, 왜냐하면 여기 공간은 이제 감정을 몰입하는 공간이고, 그 전쟁과 죽음에 대해서 가장 이렇게 공포심을 유발하면서 그 전쟁 자체를 느끼고 깨닫게 하는 공간의 시퀀스가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감정 조절이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것들이 보여지면 안 된다고 생각을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오는 게 일단 맞고, 그러니까 이쪽으로 오는 과정 중에 이제 나선형 램프를 따라서 이제 내려가면서 이제 무덤들이 전달되는데, 이제 전쟁 전에는 그런 액티비티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전쟁 후에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시간적 배분에 따라서 무덤이 이동되는 시간과 뭐 사람들이 들어오는 시간이 이제 컨트롤되면서 그런 것들이 일어나겠지만, 전쟁 중에는 그런 거를 컨트롤할 수 있는 시대적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저는 조금 더 전쟁에 대한 죽음이 신랄하게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제 무덤들이 이동되는 과정 중에 막 여기 동선에서
막 이동되는 과정 중에 뭐 방문자들이 내려오고 뭐 이러면서 이 사람들이 전쟁 중에는 막 감정을 여기서 정리는 하지만 막 내려오면서 다시 또 감정이 다시 폭발하고 막 이런 감정이 막 복잡하게 엉키면서 전쟁에 느끼는 그런 여러 가지 감정들을 그대로 느끼면서 전쟁 멈추기를 소망하는 그런 감정적 시퀀스가 일어났으면 했어요. 그리고 또 또 다른 생각으로는 뭐 여기에 뭐 거중기를 달든지 뭐 지미집 같은 걸 달아서 무덤을 기계적으로 이동해서 뭐 기계적인 건축적 장치가 뭐 여기 생겨서 이렇게 뭐 수직적으로 내려가서 무덤이 안장되고 뭐 그런 것들을 생각하기도 했는데 그거는 이제 작가님이 처음에 얘기한 그런 미리 지어진 건축 기념관에 관에 대한 그런 무겁고 이렇게 무덤덤하게 이렇게 보여지는 그런 것보다는 약간 너무 극적으로 보이고 건축적으로 뭔가 프로그램을 완성하려고 해서 미리 지어진 전쟁 기념관을 했지만 미리 지어진 전쟁 기념물에 대해서 전시를 하는 거에 너무 충돌이 일어날 것 같아서 그런 거는 이미 작업하는 과정에서 배제를 하고 시작했던 부분입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제일 제 작업 제 계획 제가 생각한 기념물이랑 특이점이라고 보이는 게 이런 재료적인 측면. 저는 투명하고 뭔가 유리 재질의 반사가 일어나고 뭐 이런 점을 중요한 요소로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해석 과정에서 물성을 뭔가 좀 더 단단하고 또 어둡고 뭐 이런 거를 택한 이유나 또 그런 거에 대해서도 또 설명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 이제 여기에서 보는 것처럼 무덤을 되게 러프한 걸로 보여준 이유는 이제 이제 세계대전 이후에 그 죽음, 죽음을 통해서 공동묘지가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죽음이 그렇게 무서운 게 아니야.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사회적 이슈가 있었어요. 공동묘지가 너무 많이 생기니까 아 죽음 원래 너도 나중에 겪을 거고 다른 사람도 겪을 거야. 그러니까 그 죽음을 그렇게 무서워할 필요 없고 그래서 이런 납골당이나 무덤 자체를 약간 공원화시키면서 그 죽음의 자체에 대한 무거움을 희석화시켰거든요. 근데 그거는 그 서양 사회의 문제로 인해서 생겨진 그런 히스토리인데 이제 한국에도 그게 생겼단 말이죠. 그 납골당들이 전부 다 공원 계획화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죽음이 희석되고 그다음에 좀 약간 가벼이 여겨지는 것 때문에 우리가 전쟁 세대가 아니어서 전쟁에 대한 죽음을 잘 모르는 것도 있지만 그 죽음 자체에 대한 거를 좀 가벼이 여기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러프하고 이렇게 텍스처가 많은 이런 머티리얼을 통해 가지고 조금 더 죽음을 거칠게 표현하고 직설적이고 투명하고 맑게 표현하기보다 무겁고 거칠게 신랄하게 표현하고 싶었기 때문에 이런 머티리얼을 선택했고 그래서 보면 이때까지 전부 보여줬던 것들을 보면 저는 이제 반사가 없던 이유가 반사 자체가 약간 미적으로 그 미적으로 되게 예쁘잖아요. 그냥 굳이 얘기를 하자면 그런 투명성의 또 재료에서 오는 약간 맑은 그런 것도 있고 근데 저는 이제 이 공간에서는 무겁고 담담하게 느끼고 슬플 때는 확실하게 슬프고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서 최대한 이렇게 침침하고 무겁게 하기 위해서 이런 머티리얼들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면 혹시 그런 요즘에 기념비, 뭐 기념관 이런 데서도 중요하게 다루는 부분이 그런 뭐랄까 신원을 밝혀지지 않은 용사들, 무명 용사라고 하나? 그런 희생자들을 위한 공간도 이 안에 따로 마련이 돼 있는지 아까 그 개개인이 이렇게 추모되는 공간에서 그런 전사자들은 어떻게 추모가 되는지 그런 것도 좀 궁금했어요. 개개인의 그러니까 애도하는 공간을 말씀하시는 거. 애도하는 공간에서 가족들이나 친지들이 오직 한 개인을 위로하는 공간이 있잖아요. 들어가자마자 네네. 다리를 건너자마자. 근데 전쟁
일어나다 보면은 그 전사자의 신원을 못 밝히는 병사들이 대부분인데 뭐랄까 그 희생자들을 위해 애도하는 공간이 따로 있는지 아니면 그 여기에는 이제 만약에 전쟁이 일어난다면 그 전쟁으로 인해서 죽은 사람들이 다 안장되는 곳이기 때문에 만약에 신원이 밝혀지지 않으면 이제 여기에는 뭐 물론 여기에서 그런 디테일한 것들을 뭐 사람은 어디다 새기고 사람의 이름을 어디다 새기고 뭐 그런 것들을 제대로 표현을 하지는 않았지만 만약에 여기에 이제 여기가 애도하는 공간인데 여기에 이제 여기 있는 무덤을 예로 들자면 무덤 위에 이제 뭐 사람들이 뭐 자기 물건도 놔놓고 사진도 놔놓고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겠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름을 적든 안 적든 간에 그 이제 신원이 밝혀져 있고 가족 있는 사람들은 뭔가의 액티비티로 인해서 여기가 채워지고 그 다음에 이제 채워지게 되겠죠. 근데 만약에 아무것도 가족들도 없고 이런 사람들은 이제 그냥 비워지게 되는 거겠죠. 근데 저는 그거를 자체를 뭔가 그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채워져 있기 때문에 뭔가를 채워줘야 된다고 생각이 들지 않고 그냥 무덤을 그대로 이렇게 직관적으로 보통 이제 낙골당은 이렇게 관이 있고 거기에 유리로 이렇게 덮여져 있고 관이 실제로 보이는 건 아니잖아요. 여기에 직접적으로 관을 보여줌으로써 여기 죽은 사람이 있다라는 걸 그대로 표시해 주기만 하는 것 자체로 이제 신원이 없는 사람들은 그 자체로 그냥 남겨지는 것도 여기 공간에서 하나의 베리에이션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리고 이제 뭐 추모하는 여기서 표현을 할까 말까 제일 많이 했던 것들이 이제 뭐 추모하는 공간을 위해서 제가 이쪽도 약간 셋백을 하고 무덤에 딱 맞게 깊이 폭을 안 잡고 여기를 3m로 잡았는데 무덤이 2m고 그래서 50cm치 폭을 준 이유가 이쪽에는 이제 추모를 하기 위해서 자기 이제 여기에 이제 지인분들이나 뭐 가족분들이 오셔가지고 뒤쪽에 애도하는 공간에도 물건을 두기도 하지만 앞쪽에 이제 내 아들이 이런 사람이야 이러면서 여기에 뭔가를 두면 이제 추모하는 공간에서 이 자기와 관계 있는 사람들만 추모하는 게 애도하는 게 아니라 요 추모하는 공간에서는 사회적이나 민족적으로 전쟁에 대해서 기리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에 뭐 물품들을 두거나 이름으로써 이제 그런 것들이 나타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이제 신원이 밝혀지지 않거나 아니면 가족이 없는 사람들은 이쪽에다 뭔가를 둠으로써 이제 그 여기는 개인이 애도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여기 공간에다 뭐가 채워짐으로써 그 이제 신원이 밝혀지지 않거나 가족이 없는 사람들을 기릴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을 이렇게 해석함에 있어서 가장 뭔가 거리감이 있거나 아니면은 어렵다거나 이렇다고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느낀 점. 그 아까 질문하셨던 것처럼 머티리얼리티에서 가장 그거를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걸 작업을 처음에 이렇게 무덤들 10줄을 처음에 만들면서 느꼈던 게 이게 유리로 있으면 되게 너무 예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물론 뭐 약간 그런 얘기 있잖아요. 되게 아름다운 장소에서 비극이 일어난다는 얘기가 있긴 하지만 여기에서는 좀 약간 그런 것들을 다 없애버리고 진짜 아예 그 오히려 더 과장해서 보여주고 싶은 생각이 있었는데 그 머티리얼을 고르면 저는 이제 여기서 고른 거는 콘크리트 중에서도 완전 폐콘크리트 이런 거 해가지고 막 지금 여기 이렇게 무덤이 들어간 걸 보면 여기 막 이런 자국들 있잖아요. 이런 경우가 이제 콘크리트 마감이 제대로 안 됐을 때 일어나는 현상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한 이유가 조금 더 이렇게 제대로 된 자연적인 죽음이 아니라 인재에 의한 죽음으로 인해서 급박하게 관이 짜여지고 맞춰지고 만들어졌다는 그런 느낌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걸 선택했는데 그거를 글라스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러프하게 다가가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 좀
그래서 맨 처음에는 여기는 그냥 유리로 하고 안쪽에는 실제 관이 들어가서 안에는 무거운 관으로 갈까 뭐 그런 생각도 했었는데, 그렇게 되면 건축적 내러티브를 통해서 그 반응하는 건축의 그런 로직이 맞아지지 않기 때문에 여기 있는 관이 저쪽으로 가고 그러니까 이 프로젝트에서 그 리스판시브 아키텍처를 완성하는 메인 툴은 관이거든요. 그 관이 이동함으로써 공간이 어두워지면서 더 암울한 시대적 상황을 표현해주고 약간 그런 게 있는데, 그거를 할 수 없을 것 같아가지고, 만약에 여기가 유리관이 되면 안에도 유리관이 되기 때문에 인공 조명이 계속 페네트레이팅 돼서 뚫고 들어올 거고, 그런 여러 가지 이제 그 명도의 차이에서 공간의 변화가 일어나고 감정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를 생각했는데, 그거를 하는 게 맞는 건지, 이런 그 전체적인 그림의 매트리얼리티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했는데, 그거를 결정하는데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특이점으로 보는 게 이 위에 나와서 구조물 있잖아요. 여기 네, 그 구조물. 그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전체 배치도를 보면 지금 방향성이 다 달라요. 여기 딱 이렇게 탑뷰에서 보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여기서 보면 다 달라요. 여기는 이 방향이고 이거는 이 방향이고 열주들은 퍼져 있고, 근데 실제로 보면 메모 박스는 또 이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다 비틀어 놓은 이유가 이게 자연적으로 생긴 죽음이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잘 좋게 가시는구나 이런 게 아니고, 그냥 타살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거에 대한 것을 이제 표현을 하고는 싶은데, 그거를 이제 심볼릭하게 표현하기가 조금 애매해서 이거를 이렇게 비틀어 가지고 이게 잘못된 현상이다라는 걸 표현하고 싶어서 이렇게 했고, 그래서 얘도 축을 한번 비틀은 거고, 그러니까 비트는 과정에서 이제 지오메트리컬 하게는 그렇게 해서 해석했는데, 이거의 역할이 뭐냐면, 이제 정상으로 올라오고 나서 저는 하늘만 봤었으면 했어요. 정상을 보고 나서, 왜냐면 빈 관들은 이미 한번 봤잖아요. 처음에 공간 시작할 때 봤는데, 여기 이제 나선형 계단을 따라서 올라간 다음에 위를 딱 올라가면 하늘만 있었으면 했어. 그리고 이렇게 시야를 내렸을 때 이제 벽이 가로막고 있고, 그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하늘만 보게끔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제 감정에 대한 것들을 한번 정리하고, 막 그 격한 감정을 그냥 자기 몸소 다 담아들이면서 여기 공간에서 한번 느끼다가, 이제 답답하니까 사람이 나올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오고 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나오게 되면, 지금 뷰가 잘 안 되는데, 그러니까 나오게 되면 이제 수공간에서 이제 그 마음들을 정리하고, 그 다음에 그러고 나서 마음을 추스린 다음에 무덤을 보면서 한 번 더 여러 가지 생각들을 다시 한번 정리된 생각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려고 이 엔벨롭이 필요했어요. 그러니까 물론 여기에서 상징적으로 그 이제 너무 수평적이다 보니까 공간에 대한 오더가, 그러니까 위계가 정해져 있지 않은 거예요. 이렇게 봤을 때 지상 레벨에서 보면, 그냥 만약에 이게 없다고 생각하면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없다고 가정하면 너무 수평적으로 보임으로써 여기에 지하가 있다는 그 인지성조차 가지지 못할 것 같아서 이게 필요했고,
그리고 이제 공간적인 시퀀스 순서로 봤을 때는 여기가 한번 쳐져가지고 다른 곳과 단절해서 이 공간 자체만의, 그러니까 추모의 정점의 공간이기 때문에 약간 독립적으로 다른 데와 이제 단절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이 벽이 필요했죠. 그럼 마지막으로 이번 프로젝트를 하면서 뭐 이렇게 느꼈던 거나 뭐 이렇게 미리 지어진 전쟁 기념관이라는 게 어쩌면은 말이 되는 거면서도 말이 안 된다고도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건축가 입장에서는 이거를 직접 설계해 가면서 말이 안 될 수도 있는 걸 설계해 갈 때 느꼈던 감정이나 뭐 그런 생각들, 그런 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근데 한국이랑 그렇고 우리나라는 그 건축을 항상 그 밖에 있는 건축이라고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지어져야지만 건축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제 영국에서 공부했을 때는 이거 그 페이퍼 아키텍이라는 필드가 있어요. 제가 가르친 교수분들이 그런 역할을 많이 하시는데, 그냥 건축적으로 뭔가를 표현하면서 사회적으로도 약간 영향 인플루언스를 가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작업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좀 뭔가 건축은 그 실제로 지어져야 되고 공간적인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버짓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제 법규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제약이 많은데, 여기서는 진짜 보여주고 싶은 것만, 가상 공간에서는 보여주고 싶은 것만 건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많은 기회가 있는 땅인데, 어떻게 보면 그거를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걸 하면서. 그래서 지금 이거 미리 지어진 전쟁기념관을 했을 때는 이게 가정법적이고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는 건데, 뭐 미리서부터 호들갑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걸 함으로써 건축적으로 뭐 건축적 내러티브를 이제 여러 가지 가정을 통해서 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을 통해서 건축의 변화도 보여줄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으로도 이게 지어지지 않겠지만 실제로는 그 건축적으로 보여줬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우리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내가 보여준 거다. 이런 걸 통해서 좀 자각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메시지 전달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 부분에서는 이 건축으로 하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럼 진짜 마지막으로 건축가 입장에서 예술가가 사회적 역할이 있다면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제 생각에는 그 건축가도 그렇지만 이제 아티스트도 역할이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사회 문제를 가지고 그 사회의 코먼 센스가 있잖아요. 그 사회는 언론의 통제와 이제 사회적인 그런 흐름에 따라서 어느 한 사건을 이렇게만 보는, 어느 한 앵글로,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앵글이 있겠지만 몇 가지 앵글로만 보는 시선이 있는데, 이제 건축가나 뭐 아티스트 분들은 그 사회적인 문제를 이제 건축가의 측면으로 저는 접근하겠지만, 아티스트들은 그걸 다른 앵글로 보면서 이건 이럴 수도 있는 거야 라고 보여줌으로써 다른 시야를 보여주는 게 아티스트의 역할이 아닌가, 만약에 이런 사회적 측면으로 접근했을 때는. 그리고 다른 작업들도 기존에 알았던 거지만 이걸 이렇게 보면 이럴 수도 있는 거야 라고 보여주는 게 아티스트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